벌써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고요. 봄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메뉴 개발을 또 해야 될 때입니다. 커피는 패션 업계랑 똑같아서 한 2계절 정도 앞서서 메뉴를 준비하면 좋으시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여름에 가장 핫한 메뉴인 슬러시 메뉴. 슬러시, 프라푸치노, 프라페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인데, 첫 번째로 스무디라고 부르는 거는 얼음과 내용물들이 섞여 가지고 있는 건데, 원래 이름은 스무디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스무디라고 했을 때 비싼 가격을 못 받으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태리 말과 프랑스 말을 섞어서 프라푸치노라고 붙였죠. 프라페라는 불어가 있습니다. 충격을 주다 라는 뜻의 프라페. 그래서 칵테일 용어로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칵테일 가서 보시면 칵테일 위에 조각 얼음이 떠 있는 그런 칵테일을 프라페라고 부릅니다. 이제 푸치노는 뭐냐면 카푸치노에서 따와가지고 얼음을 간 것이 약간 카푸치노처럼 올라와 있다 그래서 프라페 플러스 푸치노에서 프라푸치노란 이름으로 상품명을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무디를 프라푸치노라고 이름 붙여서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에서 상표명을 등록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옆에 블렌더들이 있는데, 요런 이제 블렌더들이 있습니다. 지금 블렌더는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가끔가다 이제 업소에서 가정용 믹서를 이용해서 블렌더를 대용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블렌더를 업소용으로 상업용으로 나온 블렌더를 쓰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블렌더를 사면 내구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정용 믹서를 쓰면 모터라든가 소모품들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이면 이게 수명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소용 블렌더를 사서 사용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매우 수명이 길고 거의 대부분 유명한 거를 사서 쓰시길 권유해요. 외국산에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명한 것들을 사서 쓰시길 권유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볼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볼들이 모양이 여러 가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쓰실 수 있고 볼을 바꾸실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칼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칼날들도 항상 교체가 가능하게 소모품으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모터와 블렌더를 연결하는 커플링이 있거든요. 이 커플링들이 소모품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마모가 오거나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 이것들을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내가 서비스를 부르지 않고 직접 소모품을 갈아가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들을 사실 걸 권유하고요. 이제 바이타믹스에서 나온 거나 블렌텍에서 나온 소음 방지 커버가 있는 제품들을 사실 걸 권유를 드리고, 요런 애들을 이제 한 보급형, 중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와링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이지만 요런 고급형 머신들도 있습니다. 요것도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디를 개발하시거나 스무디를 팔면서 많이 듣는 불만 중에 뭐냐면, 얼음이 잘 안 갈려서 빨대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손님들이 스무디를 먹기 불편해 한다거나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얼음을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얼음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에다가 얼음을 넣고 물을 충분히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면 얼음이 갈려야 될 텐데, 자, 이때부터 헛도는 소리가 나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얼음이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고요. 이제 옆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눈 왔을 때 눈이 습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처럼 단단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얼음이 갈리면서 이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갈리지 않고 덩어리가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얼음이 갈리면서 서로
미끌리지 않고 뭉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얼음이 미끄러지면서 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잘 갈리게 돼요. 술을 파는 바에서 칵테일용으로 블렌더를 쓰는데 커피용 블렌더보다 굉장히 싸구려에 굉장히 약한 블렌더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칵테일을 보면 굉장히 잘 갈려 나오거든요. 그거는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을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 잘 아시는 술을 조금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적정량 채우고요. 이제 알코올을 그 술 한 잔 분량 1.5온스 정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는 형상을 보면 굉장히 잘 갈리면서 안에서 소용돌이도 잘 치고 있죠.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예 하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도 믹싱이 잘 됐고 매우 잘 갈렸다는 거고요. 뭉침 현상 없이 전체가 아주 고르게 부드럽게 갈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코올이 실제로는 만져보면 굉장히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굳지 않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커피하는 입장에서는 알코올을 넣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을 대신할 수 있는 얼음이 미끄러지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면 설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탕 시럽을 이용을 해서 얼음이 미끄러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럽은 알코올보다는 이런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당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 환타나 콜라를 이제 얼려가지고 파는 슬러시, 그런 정도 질감이 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당도는 약 18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에서 15% 정도 돼야 얼음이 뭉치지 않고 미끄러져서 서로 분해가 되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를 설계하실 때 당도를 계산하실 때 전체 질량의 15에서 18% 정도를 설탕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탕 시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보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했던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질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당도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많이 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 온도가 실제로는 영하 4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에서 감각에 마비가 일어나서 단맛이 많이 안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도를 충분히 올리셔도 이거 너무 달아요 라는 반응은 잘 안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도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요거트거든요. 올해 메뉴로 다시 등장할 게 요거트를 이용한 메뉴들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